안녕하십니까, 황영은입니다. 황영은과 함께하는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9번째입니다. 제가 인사를 좀 작게 했죠. 이제 마이크 때문에 소리가 적다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붙이니까 인사를 크게 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받아쓰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맞춤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받아쓰기 40점, 받아쓰기 40점 좀 심각합니다. 그죠? 어느 날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막 깜짝 놀라서 저를 불렀습니다. 큰일 났어요. 땡땡이가 받아쓰기 40점 받았습니다. 땡땡이가 받아쓰기 40점 받았어요. 어우, 심각하네요, 진짜. 이제 뒤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집은 애들 3명이 다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생인데 7살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일찍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선행학습도 안 했거든요.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또 선생님이 애들이 이제 받아쓰기를 요즘 잘하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받아쓰기 40점을 받은 거예요. 애가 위축될 법도 하죠. 그죠? 아마 친구들이 뭐 웃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애를 불렀어요. 애한테 물었어요. 예. 무지무지 재미는 있는데 맞춤법이 엉망인 사람의 글이 있고 재미는 하나도 없는데 맞춤법이 정확한 글이 있다면 너 어느 글을 읽을 거야? 애가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아, 당연히 재밌는 글 읽죠. 맞아. 재밌는 글이 중요해. 제가 이제 막내 그 일기장을 제가 이제 한 번씩 봤거든요. 뭐 검사가 아니라. 근데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게 그림도 막 그려져 있고 글씨도 이제 뭐 맞춤법 엉망이었고 이게 굉장히 악필입니다. 악필임에도 불구하고 글이 재밌어요. 그죠? 괜찮아. 너는 글 재밌게 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죠? 자, 뭐 이런 그냥 잠시 넘어가는 유머 시간입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귀신이 고칼로리가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아니, 귀신이 고칼로리야. 아니, 귀신이 왜 고칼로리라는 건데? 아니, 귀신이 고칼로리라잖아. 뭐라는 거지? 그 있잖아, 속담에서. 아, 귀신이 고칼로리시라고.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64년생,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우리는 저는 실수 안 했을까요? 우리도 어릴 때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잊혀졌어요. 왜?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디지털 기기가 없었잖아요. 우리 이야기하고 실수하고 나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저렇게 동생이 고칼로리라고 하면 저걸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서 말이야. 동생이 고칼로리란 말이야. 그리고 카톡.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오탈자들, 이렇게 맞춤법 틀린 글이 막 박제가 되잖아요. 그걸 또 모아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막 글씨가 엉망인 것 같지만 옛날 사람의 글도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죠? 요즘 사람의 글이 뭐 특별히 엉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이제 그 대구 출신이니까, 대구에서 이제 그 라디오 선전을 듣는데, 대구 동성로에 아마 미성당이라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은방이 있었나 봐요. 네, 금은방인데 그때 이제 제가 15 선전이었는데 검은 보석 시계 집 미성당 이렇게 들었습니다. 검은 보석 그러니까 시계에 검은 보석이 뻥뻥뻥 박힌 시계는 줄 알았어요. 야, 보석에 검은 보석이 있으면 시계에 검은 보석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시계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 시계를 안 차지? 라는 생각을 진짜 했었습니다. 그죠? 뭐가 문제인가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 했다는 그 기록이 안 남아 있잖아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 글 쓰는 거죠. 재밌는 걸, 좋은 글을 쓰는 거잖아요. 제가 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맞춤법 전혀 신경 쓰지 마. 맞춤법 신경 쓰지 마. 너 글만 재미있게 쓰면 너 글은 알바가 교정해줘. 월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알바가 맞춤법 교정 다 해줘. 신경 쓰지 마. 근데 네 글이 좀 중요하잖아? 그러면은 편집자가 교정해줘. 근데 우리 애 키울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뭐가 교정해주죠? 인공지능이 교정해주잖아요. 맞춤법 뭐가 중요합니까? 맞춤법을 신경 쓰는 거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끊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글을 쓰다가 거의가 맞나 가의가 맞나 사진 찾아보고 가의구나
아까 무슨 글을 쓰려고 그랬지? 이러면 낭패인 거예요. 그죠? 그냥 글을 쓰는 겁니다. 써놓고 나면 나중에 알바가 교정해줘요. 재밌으면. 편집자가 교정해줘요. 악필 신경 쓰지 마요. 타이핑하면 되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빠르게 남들과 소통하기 위해 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절대 애들 일기 보고 맞춤법 지적하지 말라고. 엄마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기 보면서 맞춤법 틀리면 막 지우개로 지우면서 야 고쳤어 이게 뭐야 틀렸잖아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 선생님도 별로 혼 안 내요. 자, 일기의 맞춤법을 지적을 하면 지적을 당한 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이 안 나려면 일기를 간단하게 써야 돼요. 그죠? 아는 단어, 실수하지 않는 단어로 딱 하고 끝을 내버리면 혼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일을 주저리 길게 쓰면 처음 보는 단어도 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맞춤법이 틀리는 글이 자꾸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당연히 애는 혼이 나는 게 싫기 때문에 글을 대충 쓰고 멈출 겁니다. 당연히 글짓기 맞춤법도 지적하면 안 됩니다. 재밌는 글을 못 쓰는 게 문제지. 그죠? 그것도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지. 어른이 되면은 재미없는 글을 가지고 비판도 받고 맞춤법 틀린 거 가지고 이게 지적질도 당할 수도 있지만 어릴 때는요 글을 쓰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카톡 맞춤법 지적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이제 독서 논술을 하다 보니까 맞춤법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 보내다가 뭐 도이, 도에 이거 틀리면 뭐 꼭 이야기합니다. 틀렸어요. 든지 띄어쓰기 막 지적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제가 어른이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제가 만약 애였으면 애가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지적당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SNS 지적하지 맙시다. 애가 혹시 블로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인스타를 한다든지 그러면 들어가서 살짝 볼 수는 있지만 그 맞춤법 틀린 거 지적하지 맙시다. 아내는 제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내는 제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가면 꼭 가서 보고 틀린 맞춤법을 지적해 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얼른 수정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애들 맞춤법은 굳이 지적질하지 맙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맞춤법이 틀려도 지적질하지 않고 글 쓰는 걸 격려했더니 우리 애들은 커서 이렇게 미국 넌 내 거다. 얘들아 창의성이 밥 먹여준대 책도 썼어요. 고등학생 때. 물론 저 책을 쓸 때 뭐 맞춤법이 틀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애들은 맞춤법 정말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 책에는 맞춤법이 더 정확할 거예요. 왜? 아빠 엄마가 교정을 해줬고 편집자가 교정을 해줬거든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 책들 굉장히 재밌는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일부러 이제 웃기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틀린 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이없네요. 맞춤법 좀 틀린다고 공황장애니 발암물질이니 하시는 분들 지금 인신공격하세요. 안 그래도 수강 신청 망해서 기분 안 좋은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대학 나왔다고 맞춤법 잘할 거라는 고정관념도 버리세요. 실업계 가려다가 OMR 카드 마킹 잘못해서 인문계 된 거니까요. 님들이 비난하는 것도 엄연한 사생활 침해거든요. 맞춤법보다는 아동학대, 더치페이 안 하는 여자 등 다른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을 듯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이걸로 끝을 낼 텐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맞춤법보다는 글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영어 배울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하라고. 대답을 해서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는 손을 들고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어릴 때는 이제 그 학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작은 사소한 실수 문제 한 줄 문제 틀린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혼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좋은 학문 습관을 가지는데 또는 좋은 글쓰기를 하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다음 시간에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그렇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됐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선행학습은 틀렸다. 1년 일찍 입학한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애들 1년 일찍 왜 1년 일찍 입학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엄마들에 대한 디스 들어갑니다. 선택장애자를 만드는 엄마, 범죄 교사자 엄마. 사실 뭐 아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빠가 이제 더 적극적인 분들도 많고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방관자인 아빠들이 많다는 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어머님들 화내지 마세요. 네, 오늘 강의 재밌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손 들고 발표하기 좋아하고 엄마랑 대화하기를 즐기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